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수길 해설사님, 그 예, 중문 4.3 기념관 앞입니다만은 여기 중문 4.3에 대해서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하삼 기념관을 찾아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우리 중문 사삼 기념관은 2년 전에 여기가 사삼 유적지입니다. 그 유적지에 중문 복원지소가 있던 자리에 복원지소가 중문 쪽으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여기 유적지에서 돌아가신 영령들 또 우리 중문 지역의 사삼 희생자들을 영령을 기리고 그 뜻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념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관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과거 일본 일제 시대에 신사터 자리입니다. 신사터 자리에 일본이 패망돼서 가면서 우리 정부 땅이었는데 1948년 11월 달에 무장대들이 중문 지서를 습격하고 중문 면사무소를 불태우고 중문 중학교를 불태워버려서 철수해 보니까 그 보복으로 도피자 가족 71명을 이 성당자리소에서 학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7년 후에 성당에서 건축해가지고 지금 성당으로 활용되고 있고, 여기 이 자리는 한 10년 후에 그 또 10년 후에 보건소로 활용하다가 2년 전에 자리를 옮겨가지고 사삼 기념관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기념관 안에는 뭐 전시실이 있는 겁니까? 예, 기념관에는 이제 1전시관, 2전시관, 시청관 교육실, 추모관 이렇게 있는데 1전시관에는 우리 제주도 4.3에 대한 발단에서부터 발생, 피해 상황, 진상조사, 명예회복 이런 과정들에 대한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 전시관에는 우리 중문 지역에 대한 유적지, 또 그 희생자 유족의 동영상, 또 우리 중문의 4.3에 대한 그 피해, 사례, 또 거기에 대한 대응 사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지하 추모관에는 우리 영령들을 추모하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또 3층에 가면은 시청각 교육 자료실이 있는데 아직 거기 활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에 들어가서 전시실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여기가 제일 전시실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중문 지역의 상징인 천재연 폭포, 이란 폭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4.3 그 현대의 잃어버린 마을, 우리 중문 지역의 잃어버린 마을 사당동, 거기에 흔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3은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이념적인 충돌에 의해서 그 일어난 사건인데, 그 많은 피해가 우리 근대 현대사에 6.25 사변 다음에 큰 피해를 입었던 우리나라 사건이고, 제주도에서는 2만 5천 내지 3만 명이 피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전 산업이 마비될 정도의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중문에서 4.3 때 희생자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중문의 희생자가 7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화선은 뭐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47년 3월 1일이 되겠습니다. 해방이 되니까 그 일제시대의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식을 제주 북초등학교에서 있었는데 여기에 제주읍, 애월면, 조천면을 중심으로 한 3만 명이 군중이 집회를 했는데 여기에 그 김하경찰에 의한 어린 나이 그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항으로 경찰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6명이 죽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진상조사와 정확한 진상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발포자에 대한 책임 처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정당한 발포자는 정당한 업무 집행이고 집회자가 업무 집행 방해를 했다고 해서 그 집회의 지도자들을 감금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파업이 전 도민이 참여하는 파업으로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정부에 대한 공권력에 대한 대항으로 인식해가지고 그때부터 폭력과 강금과 폭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을 1년 동안 거치면서 파업에 대한 구금, 또 구금에 대한 파업에 대한 구금, 그래서 1년 사이에 2,500명이 구금되고 폭행, 또 고문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항으로 1948년 4월 3일 무장대, 이 남노당에 의한 무장대에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봉기에 대한 진압을 명목으로 당초 한 350명의 무장대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2만 5천 내지 3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런 배경에는 제주도만에 갖고 있는 지역적인 문화, 제주도의 문화, 제주도의 지역, 제주도의 사회성 이러한 복합적인 것들이 내양됐기 때문에 이렇게 350명의 무장대를 진압하기 위한 그 과정이 2만 5천 명, 3만 명의 피해를 이루는 이루어지 2만 5천 명이 3만 명이 피해가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4.3 사건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깊게 우리가 알려고 하면 제주도의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 배경, 지리적 배경들을 알아야 되겠다. 특히 무장 봉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대구나 여수, 순천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삼릉 같은 경우는 무장 봉기가 아니고 그냥 파업이었고 제주도만의 무장을 갖췄던 겁니다. 제주도 4.3 이 무장이 이 무장이 어디서 온 거냐? 이 무장은 일제시대에 제주도에 일본군이 6만 7천 명 주둔하면서 그 주둔군이 패망해서 항복해서 미군에게 그 갖고 있는 무기를 반납해야 하는데 무기를 반납하지 않고 땅을 파서 그쪽에 묻히고 폐장함으로써 그 무기를 이용한 제주도 사람들이 무장대들이 그 무기를 이용해서 봉기를 했기 때문에 4.3 피해자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던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면은 350명의 무장대를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구분이 어려우니까 집단적으로 초토화 작전이라는 작전이 근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948년 10월 17일 날 해안선에서 5km라는 기준점을 임의로 책정해가지고 5km 밖에 있는 사람을 적성지역으로 폭도배로 인정해서 무조건 총살함으로써 더 많은 피해자가 됐고, 이 사람들의 어떤 생존권, 살려고 도망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라산으로 도망쳐가지고 무장대가 오히려 390명에서 그야국적으로 불어나는 계기가 됐고, 나이 드신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 여자분들은 숨어 지내다가 소위 선무 공작에 의해서 피난해서 백기를 들고 내려왔는데, 이분들이 당초 약속, 살려주겠다는 약속대로 된 게 아니라 진압 과정에서 이분들이 대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산돼서 이분들을 심의해가지고 무장대에 가담했다든지, 무장대를 도와줬다든지, 식량을 제공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무장대를 방조했다는 제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고 또 감금됐고, 6.25 전쟁까지 육지부, 제2교는 그 당시 교도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지, 인천교도소, 목포교도소, 광주, 대전 이쪽으로 갔다가 이분들이 6.25 전쟁 때 6.25 사변에 의해서 북한군이 들어오니까 철수하면서 이 죄수들을, 이 사람들을 북한군이 들어왔을 때 북한군의 이롭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임의적으로 집단 청산을 가함으로써 또 한편으로 많은 희생자들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장면은 예비검속입니다. 예비검속이라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지을 것 같은 사람들을 미리 구분해서 수용해 냈다가 6.25 전쟁 전세가 부산까지 왔다가, 임시수도를 부산까지 왔다가 경우에 따라서 제주도를 임시수도로 될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예측하에 미리 별도로 수용됐던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처형함으로써 많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은 성산포 경찰서장을 지냈던 문형순 경감님인데, 그 명령을 계엄사령부에서 그 예비검속자를 처형하라는 문서를 받고 부당함으로 불이행하겠다는 항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엄령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경찰서에 있었던 208명의 수용인을 살려줬다는 준의인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이분이 그 당시는 그 공직에 묻혔다가 이제야 2018년 되어야 영웅으로 증서를 드리고 경찰청에 흉상 세우고 평안북도 도민회에 쓸쓸히 묻혔던 묘를 현충원에 봉안해가지고 우리가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분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저가 살았습니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에 이분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하면은 그 당시에 나는 공산주의였다라는 인식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이제야 4.3에 대한 연구가 되어지고 4.3에 대한 진상이 되어지고 4.3에 대한 명예회복이 되어지니까 그분들이 한편으로 직업본고도 갔습니다만 이제야 이분들이 그 당시에 수용되었다가 죽을 뻔했다가 이분에 의해서 목숨을 건졌다고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이분을 영웅시하고 우리가 그립니다. 의인으로 사람에 대한 대표적인 의인으로 우리가 좀 시각하고 있는 게 그 당시 40년 동안 우리가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고 사실에 대한 사실에 대한 그 진실을 감추고 견뎌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4.3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제주도민들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조상들이 억울하게 죽은 이야기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78년도에 현경소설가의 순이 삼촌을 통해서 4.3에 대한 억울한 그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한 계기가 순이 삼촌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이분도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80년도 후에 들어서 민주화의 바람에 의해서 제주도 젊은 학생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이제까지 묻혀온 4.3의 한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보고 사실을 밝히고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과 피해 상황과 이런 것을 조사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있었고 열정으로 이런 걸 과정을 거치다가 1998년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온 후에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4.3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진상조사 결과 4.3에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사상적으로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됐다 이런 결과가 나와가지고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국가 국권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에 대한 사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졌고 명예회복이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죄인이 아니라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양민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희생됐다는 결과가 이루어져서 명예회복이 됐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4.3은 화해 상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령부의 요게 중문면 지역에 4.3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의령부입니다. 여기가 중문면 지역 786명의 희생자를 이제 우리가 기린 의령부인데 여기에 보면은 80 내지 85%는 군경토벌 때에 희생됐습니다. 반면에 15 내지 20%는 무장대에 희생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군경토벌 때 희생되고 어떤 분은 무장대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라가지고 상황에 따라가지고 무장대에서 희생이 됐건 군경토벌 때 희생됐건 모두 다 억울하게 희생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들 그 4.3에 의해서 희생된 모든 그 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아서 영령들을 기리고 넋을 달래는 게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해 상생, 어디에서 피해를 입었든 간에 어디에서 피해를 입은 조상이건 한 자손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생 같이 기리고 앞으로 이 4.3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리는 게 기본적인 정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4.3을 화해, 상생, 평화, 인권이라고 저희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3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반면 교사를 삼는 것은 평화와 인권입니다. 이게 혼란된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나왔고, 인권, 사람에 대한 권리,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편적인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인권, 평화는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라고 우리 4.3의 역사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유족들이나 우리 후손들은 화해, 상생, 어떤 이념이나 어떤 진영 간의 갈등이 아니라 같이 억울하게 당한 선인들, 영혼들을 달래는 그 뜻을 이제 널리 알리는 게 우리 주변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예회복에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지금 피해 보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지금 호적 등본할 때 보면은 호적에 전과 기록이 나옵니다. 뭐 15년형, 뭐 10년형, 사형 이렇게 정부에서 피해 보상 정책에서 보상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또 본인들이 지금 재심을 신청해가지고 무죄를 판결을 받아서 지금 억울한 누명을 벗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심 요청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법적으로, 기록적으로, 정신적으로 명예회복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금에 정하는 인권, 이런 사람의 어떤 순수한 권리, 이런 권리가 지켜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인권이 우리 민주주의의 제일 기초다. 이런 기초를 가지고 기초를 우리가 지키는 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주어진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면 쪽에서 희생자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남녀노소가 구분하지 않고 다 희생이 된 거죠, 여기도? 예. 여기는 이제 이전 시간으로 가시면 우리 중문의 하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 중문 지역의 4.3과 관련된 유적지, 4.3에 대한 피해, 또 4.3에 대한 희생자 유족의 동영상이 있는 제2전시입니다. 여기 서두에 현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일제강점기에는 신사태였습니다. 일본말로 가고시마라고 해서 일본 천황을 모시는 신사태였는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적산으로 정부 땅이 됐다가 이 자리에서 1948년 11월 말부터 49년 1월까지 71명의 희생자가 여기서
학살됐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7년 후에 성당에서 성당을 짓고 성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성당에서 지금 이 자리가 71명이 희생된 학살터이고요. 여기는 천재연 이장폭포 맞은편에 여기서는 48년 12월 달부터 49년 1월 달까지 42명이 학살된 장소입니다. 우리 중문지역은 47년 3월 1일 때 제주 북초등학교에서 3.1절 기념 파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파업이 이루어지면서 중문지역의 중문면장, 중문중학원장 이런 분들이 파업에 동참합니다. 또 심지어는 중문지서의 순경, 경찰 6명이 전부 파업에 동참을 해봅니다. 그 여파로 응원 온 경찰들에 의해서 그 파업한 중문중학원장, 면장 이런 분들이 구급에 대한 항의로 3월 17일 날 주민 1000여 명이 항의를 합니다. 그 항의에 대항해서 중문경찰에서 발포를 내가지고 8명이 중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문에서 그 파업에 대한 중앙정부 탄압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했던 그 정서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48년 11월 5일 날 무장대가 중문을 습격해서 중문 면사무소를 불태워버리고 중문 중학원을 방화하고 민간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다음에 물러나니까 그 보복으로 지금 이 자리에 48년 11월 23일부터 이 자리에서 그 보복으로 도피자 가족이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희생이 이루어졌고 여기 희생자 수가 760명인데 일전식으로는 786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786명이 이후에 신고돼가지고 786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마을별 피해자 수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영남리. 이 영남리가 잃어버린 마을입니다. 근데 이 영남이라는 대표적인 잃어버린 마을은 우리 사삼에 이제 제주도에 사삼에다 보면은 잃어버린 마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을이 잃어버린 마을이 아니고 잃어버린 동네고요. 진짜 마을이 잃어버린 데는 영남리뿐입니다. 이제 무등이와 300호선은 안덕면 동광리에 무등이와시라는 동네 300호선인 동네고요. 애월읍 소길리의 원동이라는 동네고 제주시의 화북동의 고널동이라는 동네고 표선면 가시리의 석하름이라는 동네들이 없어진 거고 실질적으로 마을 전체가 없어진 거는 서귀포시 영남입니다. 이 영남이라는 데는 리로 법정동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서귀포시 영남동이라는 집원이 있습니다. 실내로 우리가 하라단 등산하다 보면은 우세오롬 처음 오름이 서귀포시 영남동 산 1번지입니다. 그래서 영남리라는 집원이 지금도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는 지금 없어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개된 다음에 대부분의 마을들이 복구를 해가지고 마을들이 있는데 이 영남이라는 마을은 복구할 사람이 전혀 없었고 복구해봐야 경제적 실력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방치된 곳입니다. 지금도 가보면은 그 당시에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계단식 밭이라든지
우물타라든지 그 이제 뭐 대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남아있는 영남 마을이고요. 요거는 그때 당시 성입니다. 사삼성. 요거는 이제 이렇게 돼도 이게 한 높이가 3 내지 4m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한 70에서 1m 이 겹담으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성을 지키는 게 군경 토벌대들이 아니라 주민들을 보고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을. 그래서 주민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대나무에 이렇게 예리하게 깎아가지고 죽창, 소위 말하는 죽창을 들고 여기에 보초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 10월 넘어가면서 배고프고 추우니까 무장을 갖춘 무장대들이 마을을 습격합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와서 보초를 순수한 죽창을 들고 있는 보초들을 무장을 댄 무장대들이 와서 피해를 입혀가지고 많은 것들을 약탈해서 가버리면 뒷날에서 군경토벌대들이 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무장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묻고 또 이 주민들 사이에 공비와 내통하는 통비분자, 내통자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또한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게 그런 흔적입니다. 여기는 이제 도피자 가족들이 젊은 사람들이 한라산으로 도망쳐버리고 여자분, 어린 나이들, 노인들이 숨어 다녔던 곳입니다. 여기서 숨어서 다니다가 춥고 배고프고 11월 달 돼서 선무공작 하산하면 살려주겠다는 그 공작 작전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살려고 기선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초 약속보다는 틀리게 무장대들이 침입해서 가버리면 그 보복으로 많은 분들이 학살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문 천재현 이장폭포 맞은편인 도살체고 여기서 42명이 학살됐던 유적이고요. 여기는 녹화지오름 주둔소입니다. 이거는 무장대들이 한라산에 있기 때문에 이 무장대를 토벌하기 위한 주둔 기지, 전진 기지가 이 녹화조의 알로름 주둔소입니다. 이게 지금도 이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5살 난 조카, 3살 난 조카가 여기 희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카와 형수에 대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중문 사당 유적지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애들입니다. 여기는 예비검속자 수용도입니다. 방금 말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것 같은 사람들을 별도로 수용했던 자리입니다. 이게 지금 자리고요. 이쪽에 이제 중문 파출소 바로 옆에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거고, 여기 민간인 수용소, 여기 분들이 피난 온 사람들이 백기를 들고 항복했던 사람들의 수용소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여기는 학사소입니다. 예, 지금 우체국자리, 옛날 면사무소 우체국자리고요. 여기는 자원당, 지금 중문보건지소 맞은편은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다. 여기는 대수비군량이라고 중문 마을 안내에 있는 터입니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학살됐습니다. 여기는 그 사삼에 대한 때
당시에 겪었던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뭐 서북 청년회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영남리, 방금 영남리에서 그 피난 와서 이분들이 학살되는 과정을 이야기했고요. 여기는 서북 청년단들의 횡포, 서북 청년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이게 중문중학교의 옛 건물입니다. 왜 이게 여기에 나오냐면 중문중학교가 중문중학원 시절에 48년 11월 5일 날 무장대에서 중문중학원이 불타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중문중학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학교를 지나 건물할 때 나무들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이나 부산서 지금이야 뭐 돈 주면은 하지만 옛날에는 돈 줘도 서울서 부산에서 나무를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라산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근데 4.3 사건에 의해서 무장대들이 한라산에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나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 당시에 주둔한 구연대 이대제 분들이 한라산에 가서 남원읍 이승대학점에 가서 보초를 서고 주민들 보고 나무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해서 군 부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실러 와서 이 중문중학교를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그 주둔 부대 군인들이 이 학교를 건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문교부에 중문중학교가 아니라 부문중학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대장 성함이 전부일입니다. 그래서 대대장의 이름의 앞에 부자를 따고 중문의 문자를 따서 부문중학교로 등록을 했다가 6.25 사변이 끝나고 54년도 돼서 중문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중문중학교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비석이 그 당시에 공덕비입니다. 공덕비. 그 당시에 대대장 정부인, 뭐 소대장 서봉호 이렇게 그 세 분의 그 지휘관들에 대한 공덕비 비석이고요. 요게 건학 공덕비는 그 당시에 해방돼가지고 중문중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선생들이 지식인들이 교사로 있으면서 이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민족의식을 함양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이 주둔한 군 부대에 의해서 세 분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합니다. 예비검속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 중문중학원장이 파업을 해버려가지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서북 청년단 분이 교장 대행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학생들한테 신임을 얻지 못합니다. 이 학생들이 교사들만 전적으로 따라가죠. 그래서 교사와 학생, 이 교장 직무대행을 따돌리, 소위 말하면 같이 어울리지 못해서 이 서북 청년단의 교장 직무대행 교장이 그 원인을 같이 근무하는 선생, 그 중문중학원에 처음으로 와서 가르쳤던 선생을 고발합니다. 사상이 붙어서. 이분 선생들이 예비 검색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당합니다. 그래서 이 비석은 그때 선생들의 어떤 공적, 억울하게 희생된 기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고 공을 우리 학교를 설립하는데 공은 쌓았으나 그 주둔 부대에 의해서 또 다른 희생자를 유발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써 있는 게 그 내용이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4.3에 대한 이제 우리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4.3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 인권, 평화, 얼마나 평화가 소중하고 우리가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 지키는 게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지키는 데 다 같이 열과 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석일 해설사님이 우리 중문 4.3에 얽힌 이야기를 우리 여기 있는 그 자료들을 통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여기 제주 4.3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가 바로 알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해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